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이재명 어디로 7번째 노통교 문파의 길. 촛불 리더에서 이재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독한 노통교 문파 인물이 되어가는가. 그래서 지금은 최고 수준의 대깨문이 됐거든요. 그 과정을 쭉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여기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잘 한번 찾아보고, 이재명은 노무현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이건 뭐 확실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그 노무현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표현하고 또 뭐 요즘 말로 하면 추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노무현이 죽자 시민 분향소 그 성남 야탑시에 말해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며칠을 상주 노릇을 해요. 근데 이걸 또 김부성이는 엉터리로, 그죠? 그때 어디 가서 녹하고 말이지. 그랬죠. 그래가 달트통 났죠. 그 사실이 다 밝혀졌죠. 그러니까 김부성이를 앞세워가지고 사기친 사람들이, 그 얘기한 사람들이 사기라 하는 게 밝혀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재명이 서 있어요. 그죠?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딱 확인이 되죠. (2011년도) 노무현 서거 2주기 성남 추모제에서도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합니다. 추모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9월에는 봉화 참배를 하고, 노무현 묘 참배를 하고 와가지고는 트윗을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걸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 결코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2015년도에도) 봉화마을에 갑니다. 이때는 물론 뭐 성남시장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봉화마을에 왔습니다. 묘소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노무현이 남긴 말씀 가슴에 꼭 새기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노무현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은 듯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촛불 집회 때 이재명이 확 뜨죠. 그래가지고 여론조사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막 치고 올라가죠. 일주에 뭐예요? 한 등씩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문재인이 1위, 반기문이 2위였는데
바짝 추격합니다. 그러자 이제 문파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는데 누구를 앞세워가지고 공격하냐 하면은 김부성이를 앞세워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부성이가 문제는 이제 이재명을 이때는 그 한국의 주권자 중에 그 노무현을 추모하는 노사모가 거의 뭐 압도적이다시피 하니까. 말하자면 박정희는 지는 해고, 그죠? 노무현은 뜨는 해죠. 그렇죠? 뜨는 해니까 이 문재인 쪽에서 이재명을 노무현 쪽에 절대 못 서도록 이제 막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로 몰아붙이냐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반노 악마다. 아니, 그때 이 노무현이 죽었을 때 그 김부성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김부성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부성이가 그 봉화가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말라고 갔냐? 우리 놀자 했다. 그런 이 여튼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노무현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이 충성심이나 그 이런 게 너무나 부족한, 오히려 노무현을 모독한 인물이다. 이걸 언제 내세우게 해가지고 김부성이를 이래 내세워가지고 이제 트윗을 날릴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요, 9월 22일 어디 계셨나요? 이래. 9월 23일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엉터리 짓을 했냐 드러나죠. 그리고 이때 김부성이는 봉화 갔는 게 아니고 어디 갔냐 하면은 제주도 갔죠. 제주도 가서 놀았어요. 여하튼 이재명이를 반노 악마로 몰아간 겁니다. 그럴 즈음에 이재명은 오히려 노무현 쪽에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은 노무현 묘소에 또 참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때까지는요, 주권자의 손을 잡고 노무현의 덕도 보고 양손에 떡을 들었다고 할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 왜 그럼 대선이 가까우니까 그 주권자의 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꿈꾸면서 대통령이 이제 출마하려고 한 즈음이니까 노무현 교에 더 아주 막 합류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출마 공식선을 어디서 했냐면은 이 사람이 다녔던 오리엔트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죠, 그죠? 그래서 성남시장 손영공 시절 일했던 곳에서 대선 출마 공식선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손영공 출신이고 그래서 첫 노동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찾아간 곳이 삼성 반도체에서 노동하다가 죽은 사람들, 앓은 사람들, 이 사람들 모임, 반올림 모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선 출정식을 하고 바로 찾아간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동자의 편임을 확인하고 또 노동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노통 지지자가 많으니까 노무현 지지자가 노사모들이 이때 그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은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그죠 그 박정희는 가파르게 빠지고 있고 노무현은 언제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노무현이 이제는 완전 앞서기 시작할 때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치 종교로 말할 것 같으면 박정희 교는 이제는 시들해지고 노무현 교가 확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예 출마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너럭바위 앞에서 이렇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노통교 주기도문을 방명록했습니다. 노통교 주기도문이 뭡니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입니다. 그죠? 이거 주기도문이에요, 거의. 이거 사기라는 건 다 알죠, 이제. 무슨 사기를 쳤어요? 돼지 저금통, 희망대의 저금통 사기를 쳤죠. 특권과 반칙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벌로부터 돈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 시민 모금으로 선거운동하겠다. 그래가지고 희망대의 저금통 돌려가지고 돈 했죠. 돈 모금을 했죠. 그런데 그 모금도 그죠. 은행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동전으로 다 집어넣은 거라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 쇼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벌, 삼성 비롯한 재벌에서 돈 받아가지고 선거 다 치러놔놓고는. 노무현이 그런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노통교 신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절하는 거 봤어요? 조폭 두목한테 이래 절하죠. 그죠? 아니 묘소에 가서도 이래 절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누가 이래 절을 하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남해는 없어요. 이래 절하는 사람. 북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은 어디 가서 노무현 묘에 가서 절을 하고 김정은은 금수산 태양궁전 즉 할배 아버지 묘소에 가가지고 이래 절을 합니다. 딱 90도 절.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경선을 했죠. 경선을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경선이 부정선거라는 건 부정경선이라는 건 지금 뭐 거의 다 공감하죠. 그런데 경선 부정이 에도 불구하고 바로 승복합니다. 승복하고 그 지지자들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다. 그래가지고 항의하자 오히려 부정사다 그 항의한 사람들한테 화를 막 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때 돌아선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가 공명정대한 거냐 말이야. 공정사회 한다면서. 그런데 민주주의의 공정성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선거를 부정선거하는 걸 용납하고 눈 감는다니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등 돌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아요. 킹크랩 쿠데타, 얘들이 댓글 부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청와대를 점거하죠. 사실상 엉터리 선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킹크랩 정권이 출범하자 당선되자마자 바로 지지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대놓고 노통교 선동대원 역할을 합니다. 유시민하고 길거리에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 8주기 톡 콘서트에 나와가지고 이제 노무현을 사랑한 이유 회사하면서 다 있잖아요. 그죠? 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이 어떻게 사기를 쳤고 그 유토피아로 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이라는 그게 하나의 유토피아에 불과하고 사실은 저거가 특권과 반칙을 다 향유했고, 그죠? 딴 사람들은 특권과 반칙 근처에만 오면 짓밟아버리고 이 짓을 했거든요, 얘들이. 지금도 그 짓 그대로 하고 있고. 이걸 빤히 알면서도 이제 유시민 이재명 안희정 이래 나서 가지고 노무현 찬양에 나서는 겁니다. 길거리 찬양. 저 뭡니까? 저 왜 한 10년 전에, 요즘은 그런 거 장면 못 봐요. 없어요. 10년 전에 십자가 이래 들고 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들고 다니는 게 있죠. 그죠?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선돼 가지고 한 달 남짓 지나자 아예 문재인 정부 성공위에 자기가 문바를 자청할 것이다. 그 선언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유명한지 안 한지 사실 모르지만은 그 대단한 6.21 문바 선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미 그죠. 그 5월 9일 날 킹크랩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꼬리는 탁 내렸죠.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칭 문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면 또 문재인 쪽하고는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노통교 문바가 이재명한테는 너무나 잔혹하게 됐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잔혹하게 되는데, 김무선 공작, 그 다음에 해경군 김씨 공작, 그 다음에 재판 공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끝없이 이재명을 아웃시키려고 공작을 하죠. 3년 동안 계속. 근데 작년에 6.13 지방선거 있죠. 그죠? 이 6.13 지방선거도요.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이래 보니까 지방선거 판이 다 보여요. 이게 뭐 하자는 판이냐 하면요. 얘들이 킹크랩 쿠데타를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권 잡았잖아. 그런데
얘들이 이제는 이해찬이 얘기하듯이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그래 하자면 노무현교 세습을 해야 되겠죠. 대대손손히 해먹어야 되겠죠. 대대손손히 해먹을 수 있는 작전을 이 선거에서 펼칩니다. 어떻게 펼치냐? 3대 세습을 위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적의 독점을 방해할 만한 세력, 노통교의 독점을 방해할 세력, 하나는 당 바깥에 있겠죠. 누구겠어요? 자유한국당, 그죠? 자유한국당이 지지를 많이 받으면은 저 독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지 박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교도 박멸에 나서는데 이게 그죠?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교도 박멸이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냐 하면요.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겠어요? 북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몇 년 전부터 아마 작년 내가 그거 다 추적해가지고 방송한 적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지 퇴출시켜야 된다. 그 계속해서 압박을 넣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박멸은요, 내가 볼 때는 북의 지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내에서 도전할 만한 세력. 이건 2단으로 몰아겠죠, 그죠? 2단으로 몰아가지고 이걸 제거하려고 합니다. 누구 제거겠어요? 이재명이 제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은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2단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노통교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죠. 그죠? 그 다음 나는 문바라고 증명하려고 하죠. 결사적으로. 자, 이런 작전을 6.13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냐. 3대 세습 작전을 짜는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짜요. 그러니까 킹태자가 누굽니까? 김경수죠, 그죠? 김경수를 어떻게든 대통령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얘들의 작전이 핵심이 그거예요. 이때까지는 작년 6월까지는 아직 판결 나기 전이죠. 판결은 금년 1월에 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판결 나기 전이니까 뭐 이 사람들은 아직 그 김경수가 그래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요, 드루킹과 성창호가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얘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6.13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했냐? 첫째로 최고 경쟁자,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전자라고 할까, 도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재명 아웃 작전을 씁니다. 이건 제가 이 지방선거 이재명 얘기할 때 충분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거의 뭐 발광 수준입니다. 발광 수준.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지방 이 지지 기반이 어디입니까? 지역으로 봤을 때 호남이거든요. 호남은 한 80% 지지가 나오잖아, 그죠? 투표를 하면은.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정적인 정권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획득해야 될까? 부울경, PK 지역을 획득을 해야 호남하고 PK 지역을 딱 합쳐 나누면 이제는 대대손손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울경을 기지화하기 위한 작전이 뭐냐 하면은 경남지사는 김경수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오거돈이 또 몇 번 떨어졌기 때문에 동정표로라도 이길 수 있거든요. 안 되는 게 울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울산에 이재명을 심기현을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송철을 당선시키는 작전을 쓰거든요. 그게 지금 말하는 울산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청와대에서부터 쫙 일사불란하게 이 김기현 죽이기 송철호 당선으로 작전을 짰죠, 그죠? 그리고 킹태자는 경남지사에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호남과 부산, 경남, 남부 지역 전체가 뭡니까? 기지죠. 이들의 기지죠. 그러면은 그죠? 자유한국당 기지는 어디입니까? 대구 경북이죠. 그게 오히려 역포위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노통교 세력이 진짜 100년 해먹는 거예요. 그 100년 작전이 뭐냐 하면은 울산 작전입니다. 그리고 6.13 3대 세습 작전이고. 이거는요, 절반은 성공했어요.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14곳이 됐어요. 기초단체장도 226개 중에서 151개 됐어요. 4분의 3, 거의 4분의 3이 됐어요. 압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 거는 가장 강력한 도전 잠재력에 있는 이재명을 아웃시키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라도 아웃시키려고 저 발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수면 아래로 깔아앉고 있던 울산 선거 부정을 확 파헤쳐 버렸죠. 그죠? 정말 이 사람들 그죠? 윤석열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이런 6.13 선거에서 노통교 문파의 문재인 세력의 제거 대상 1호가 누구냐 하면은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했냐? 그럼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겠네. 강력하게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너가 지금 엉터리 짓 하고 있는 거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한 당내에서 당원을 죽이기 위한 그런 반칙이 어디 있어 말이지. 이렇게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죠? 저항했습니까? 저항하려고 딱 한번 꿈쩍 해본 적이 있고는 안 했습니다. 꿈쩍 했는 게 뭔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겠죠, 그죠?
아니 너야 캐라 말이지. 나는 그냥 주권자하고 손잡고 갈래. 나는 뭐 내가 대통령 되고 싶은 게 아니야. 이 주권자의 뜻을 정말 한번 실현해 보고 싶어. 이럴 경우에야 죽일라 하든 말든 그죠? 뚜벅뚜벅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 길로 갔습니까? 그래서는 내가 이런 강의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아예 더 달라붙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더 달라붙어 가지고 칼을 못 찌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세 번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또 출마 참배를 합니다. 어디에? 노무현 묘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자기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걸 노무현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어디로 쫓아갔다? 봉화로 쫓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나 이런 사진 볼 때마다 이거는 뭐 이재명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야, 한국은 어떻게 북한하고 똑같냐? 보세요. 앞에 딱 저거 부부 서고 뒤에 쭈르륵 서가지고 이거 완전 조폭 아니에요, 그죠? 조폭. 의사들도 딱 조폭 행대로 딱 가죠, 그죠? 뭡니까 막 이 의사가 가면은 그 뒤에 레지던트 인턴들이 쫙 따라가지고 그죠? 그것도 그 반걸음 옆에도 못 가요. 한 걸음 뒤 떨어져 가지고 그죠?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죠? 묘지 참배하는 정치 이게 말이 되는 정치예요. 이게 어느 시대인데 조선 시대야 지금. 그것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라. 이 사람 머릿속에 근대적인 사고가 있는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아예 출마 선언하기 사흘 전에 이 묘소에 가가지고 출마 참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식 출마 선언을 3월 27일 합니다. 근데 이 출마 선언하는 것도 참 웃겨요. 서울과 경쟁하는 새로운 경기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수준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 서울에 대한 낙후감이나 열등감 이런 걸 자극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 뭐라면 경기 퍼스트 그랬어요. 트럼프 비슷하게. 아니 경기도 극하면은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수도권이 다 헤쳐먹으면서 말이야. 다른 지역은 뭐 이름을 렛대를 어떻게 붙여놨어요? 아예 지방이라고 붙여놨죠. 그죠? 그렇죠? 아예 다른 지역은 2등 시민, 3등 시민입니다. 그죠? 3등 국민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수도 있잖아. 그죠? 무슨 교수? 지방대학 교수야. 그 다음에 지방대학 학생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잡대라 그래요. 지잡대. 야, 이런 개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짓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더구나 대통령의 꿈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경기도가 한국에서 누리는 게 얼만데? 이번에 IT 산업 기지도 그걸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대통령 감이 아니구나. 그때 느낀 점이 그 점이에요.
경기는 서울의 변방이 아닌 서울과 경쟁하며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한다. 경기가 왜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모든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내 지역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경기는 서울 다음으로 한국에서 혜택받은 곳인데 옛날에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인구 구성이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도가 30 몇 프로, 32%, 전라도가 22%, 서울 경기가 20%입니다. 20%. 서울 경기가요. 지금의 전라도보다도 적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5배예요. 5배. 경상도보다도 한 3배쯤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는 거지. 사람들은 좋은 데 찾아가죠. 그동안 경기도는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됐대, 경기도가. 이것도 사람 자극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선도입니다, 일종의. 지역 격차에 신음했다. 전라도 사람 들었으면 기절하겠다.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거는 16년간 경기지사직을 장기 집권한 구태 기득권 세력 때문에 이래 됐대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이재명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합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다. 근데 이거 보고 야, 이런 수준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에서 전해철이가 김혜경이를 날조 공격했죠. 해경군 김씨 트윗 시작하면서 날조 공격을 했죠. 그렇죠, 그죠? 이것도 반노 악마몰이죠, 그죠? 그 트윗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을 엄청 깠죠. 그런데 그 사람 예언이 지금요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이 트윗 주인의 정의를 위하여 그 트윗 주인의 예언이요 거의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대단한 예언가예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은 꼭 노무현 꼴날 거다 그랬어요. 딱 그래 되고 가고 있어요. 전해철이가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폐륜적인 트윗을 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고발한다.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는 노빠다. 이래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참 그래서 이래 얘기를 합니다. 매년 노무현 대통령님 참배도 가고 권양숙 여사도 찾아뵙니다. 아내는 대단히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정말로 오랫동안 분향소에서 며칠 밤새울 정도로 그야말로 노빠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노무현을 공격할 리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의 과정에서도 자기가
노통교도고 노빠고 문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통교에 들어가고 문빠가 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빠들이 이재명을 반노 악마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 광고를 냈죠. 그죠? 정의를 위하여 개정주를 찾습니다. 그게 이재명 부인 김혜경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데 어떻게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삶의 나침반, 내 삶의 나침반이다. 또 달라붙죠. 그러니까 그런 날조 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불의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근데 공격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달라붙어. 더 꼬리를 내리고 더 꼬리를 흔들어. 그리고 또 주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뭐 심심하면 외워요. 주기도문을.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의 꿈 경기도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아니 경기도가 노무현이 꿈 실현하는 데예요. 아니잖아요. 경기도는 누구의 꿈을 실현한 데예요? 경기도민의 꿈을 실현한 데예요. 왜 이 사람이 주권자 손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노무현교 신도가 된 거예요. 그걸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 그리고는 여기 이제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도 계속 공격을 하죠. 그죠? 쟤들이, 문파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정열이, 공지영이, 또, 여하튼 막, 대대적으로 달라들죠.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인 자아 비판을 합니다. 자아 비판 아시죠? 공산국가, 악성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종의 뭐라고 할까, 정신적 고문입니다. 정신적 고문. 자아 비판을 강요해요. 그래가지고 늘 자기를 대상화하는 게 자아 비판이죠. 그죠? 자아 비판은 뭡니까? 내가 욕심이 있었다. 내가 수령님의 말씀을 받들지를 못했다. 전부 자기를 비하하고 모독하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끝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학대하도록 만드는 게 자아 비판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스스로 전 국민이 듣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아 비판을 합니다. 자, 죽이려고 덤비니까 저항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꼬리를 흔들면서 자아 비판한다. 꼬리를 잡아서 뭐 민주주의를 어쩌고 한데
이재명이가 대선 때 문재인에게 사가지 없었던 나 공격당하니 알겠다. 그래서 김어중이가 그 교통방송에서 진중거의 이 이름 붙인 데 이해하면은 뉴스 공장이 아니고 진중거의가 개꿈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딱 맞는 말 같아요. 여하튼 개꿈 공장에 불러가지고 이제 이래 말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나치게 공격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았다. 누가 상처받았어요?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자 저도 사람이어서 겪어보니 알겠다. 이번 경선 때 상황이 바뀌어보니 자기가 공격당해보니 섭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리에 자기가 앉아보니까 당시를 되돌아봤을 때 제가 사가지 없었던 것 같다. 이 장면이 너무나 참담해요, 나는. 한국의 주권자 27%쯤 되죠, 그죠? 경기도가. 4분의 경기도가 4분의 1은 아니다. 1300 그렇죠, 그죠? 4분의 1 넘네. 주권자가 선출한 경기도지사죠. 그럼 이 사람 주권자 대표예요. 최악의 문독계. 우리나라에 그죠? 양대 문독계가 있죠. 양대 문독계. 문재인에 대해서 조금만 나쁜 소리 해도 막 가가 달라들어가지고 물어버리고 조져버리고 이 문 지킬 뿐만 아니라 문을 위해서 공격을 일삼는 진돗개. 그 문독개입니다. 그죠? 누구예요? 김어준하고 유시민하고. 이 사람들요, 말로가 굉장히 관심이가, 이 사람들이 말로가 어떻게 될지. 거기서 뭘 인정합니까? 사실은 신성모독을 인정한 거죠. 내가 감히 문재인한테 문재인을 모독했단 말이야. 북한에서 말하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치욕적인 말로 스스로를 사가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그죠? 이런 말을 내가 사가지 없었다 하는 소리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사가지 없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가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가지 없던 사람 볼 것 같으면 정말 인간 말종이거든요. 스스로 인간 말종이, 나는 인간 말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공개 자아 비판을 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이다. 사실은 지극히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토론 과정은 그죠? 경선 과정이었죠. 오히려 비민주적이고 웃기는 짓을 한 거는 문재인 쪽이죠. 그렇죠? 진짜 골 때렸어요. 토론 안 하려고 뭐 별수를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사다리도 못 타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몇 번이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그 젊은 청년을 말이야 고발해가지고 벌금 300만
맞도록 해가지고 앞길 젊은 청년 앞길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미친놈이지 광주에 가서 전두환 표창장을 자랑하고 지가 미친 짓 다 했어요. 문재인이가.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했어요. 이재명이 얘기한 거는 정책적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 되면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답변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전부. 그래서 재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재벌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사드 전략적 모호성 그거 뭐 하겠다는 소리냐. 법인세 인하 그거는 재벌 특혜 아니냐. 아들이 특혜 의혹이 있다는데 그런 건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지 않아야 될 소리예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토론 과정이에요. 문제 제기 과정이고. 이런 경쟁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이 잔인한 보복을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이게, 그죠? 이쪽 팀들 보면요, 정말 잔인한 인간들이야. 박근혜는 정말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야. 나보고 박근혜 뭐, 빠 아니냐 한데, 문재인에 비해서는 박근혜는요, 정말 악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좀 바보라서 그렇지. 저 집단은 악마 집단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사가지 없다고 자기 비판한 거, 자아 비판한 거,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첫째로 주권자 대표가 이런 치욕적 자기 비하를 하는 거는 자기 비하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말이야. 자기를 뽑아준. 주권자는 모독을 느끼든 말든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잘 비기 위해서? 문재인한테 잘 비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경선 과정을 스스로 부정하고 모독한 겁니다. 이 사람 민주주의자 맞아요? 아니,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거고 또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 이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근데 그런 정상적인 일을 사가지 없다고 말하는 게 돼요, 그게? 그 일본 사람한테 조센증은 두드려 패야 말을 듣는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싸구려 언어로 민주적인 과정을 아예 부정해버리고 자기 모독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살아남기 위해서란 무슨 짓이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재명이 그릇이 아니다. 저거는 일국을 맡을 사람은 저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일국을 맡을 사람이요, 해서 안 되는 행동이 좀 있어요. 함부로 엎드려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릎 꿇는 항복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90도 인사하는 거.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니까 원팀 선동가에 불과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는 해 박근혜 쪽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막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뜨는 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기에 합류하려고 하고. 그게 전형적인 기회주의 아니에요? 이재명을 관통하는 정신이 뭐냐? 내가 보니까 그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대의민주공화국 정의도 외면하더라, 이 사람은. 그래서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투쟁한 그런 있잖아요. 그죠? 대의의 정치인과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자체가 다르다, 아예. 김대중, 김영삼, 김재규, 그 다음에요. 박정희한테 그 공화당에 있으면, 같은 민주공화당이면서도 박정희 삼성개혁가 유신 그에 대해서 끝까지 항거한 사람들 많아요. 정구영은요, 당 총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예춘호, 양순직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백기통항을 해버립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한번 꿈쩍해본 거 있잖아, 그죠? 그 막 죽이려고 끝없이 갈 때 딱 한번 꿈쩍해본 게 뭐냐 하면은 분당 경찰서장 고발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락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날조 공격을 당한 지 2년 만에 백기를 들어버렸습니다. 이재명이가 사상 초유의 현직 경찰서장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사건 조작, 유착 혐의로 고발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분당 경찰서장, 수사과장, 담당 형사 모두 고발하겠다. 근데 고발장 제출하기 30분 전에 보도에 의하면은 민주당에서 고발하지 마라 하니까 고발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 나는 이때 끝났구나. 이재명은 끝났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더욱더 노통교에 합류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또 노통교 신도로 문바로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결사적인 투쟁을 합니다. 이상한 투쟁 다 있죠. 그렇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결사적 투쟁,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묘소에 계속해서 참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노무현의 뜻을 계속하겠다고 무한반복하고, 그죠? 무한반복하죠. 보니까 반칙과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성공도, 이건 내가 강의했죠. 얼마나 했는지.
이것도 무한반복하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노통교와 문파를 위하여 행동에 나섭니다. 행동에 나섰는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하여 경기도에다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듭니다. TF팀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경기도 지사고 부지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현판식도 여러 하나 해가지고 막 언론에 막 쫙 다 나죠. 아니 이재명이 전제군주야 뭐야. 왜 이런 결정을 해요? 지 멋대로. 경기도가 경기도민을 위한 거지, 위에 있는 거지. 문재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제군주가 하는 짓이에요. 지 멋대로. 이게 도정농단이에요. 그리고 아부이 극치고. 그 다음에는 아예 노무현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합니다. 보세요. 제목 한번 보세요. 노무현 묘소 찾은 이재명. 얼마나 고달프고 또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이게 뭐야? 금년 5월 23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여기 말 보면요. 완전히 그 성경 말씀 같아. 우리 모두에게 과거이자 미래인 당신. 노무현이가 왜 우리의 과거이고 미래예요? 노무현이가 뭔데? 이 땅의 주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새로 태어난 수많은 노무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노무현 또 뭐야? 이게 기독교적인 언어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노통교 광신도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보세요. 얼마나 많이 동원했어요. 이 사람들 아마도 경기도 공무원들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이렇게 줄 서가가 이재명이 가는데 이렇게 줄 서가겠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아, 여기가 국립묘지야. 왜 자기가 봉화마을에 참배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해? 이것도 독재자 짓이에요. 이재명한테 독재의 그림자 강하게 보여요, 요즘. 근데 그건 일일이 얘기를 안 할게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아따 지겹지도 않아. 상상 속의 씨앗을 착한 현실의 땅에 심고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고달프셨습니까? 꼭 성경에 이거 같아요. 밀 한 알이 떨어져 살면 한 알이 될 것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응용한 것 같았고. 자, 이렇게 지극정성을 보이니까 어마어마한 지극정성이죠. 나 이렇게 지극정성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정권을 향해서, 그것도 국기 파괴를 하는 정권을 향해서. 대깨문들 내 얘기 똑똑히 들으세요. 그래 이래 지극정성을 하니까 드디어 신호가 옵니다. 그대를 노통교 문바로 인정하노라 하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지성가문, 지극한 정성을 들이니까 문재인을 들여서 문재인을 감동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자기의 복심 양정철을 보냅니다. 그대를 나의 가신으로 인정하노라. 그래서 이재명 양정철이 만나니까 여의도 경기도 정가가 들썩거린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진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머리 깨질까 봐 걱정이야. 진짜 대깨문들은 달라. 머리를 비벼가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적할 수가 있느냐. 배신감 느끼는 지지자들 많겠죠. 그렇죠, 그죠? 그 사람들이 비판을 좀 하니까 내부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 건 자해 행위다. 단결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나 한 대로 따라와.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독재자로 변신합니다. 지금. 그래서 양정철이 가지고는 모자라고, 양정철이 신복심이라 그러지만 아직도 뭡니까 아주 저기 대를 이을 정도의 위치는 아니죠, 그죠? 문재인 대를 이을 치니. 그래가지고 제1대 킹태자를 합석시킵니다. 감옥 갔다 온 놈. 김경수를 이제, 이 범죄자죠, 그죠? 킹크랩 쿠데타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김경수하고 이제 소주를 한잔 하면서 또, 자, 우리는 원팀 이렇게 이제 브라보 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 10월 28일이었는데 그 이튿날 바로 새마을 무슨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옆에 딱 세워졌죠.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박수까지 치고, 그죠?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찬사를 합니다. 뭘 했던 사람이? 새마을 깃발을 내렸던 사람이 새마을 운동을 인류적 기적으로 막 찬양을 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세계 최빈국도 아니고 그때 내가 얘기했죠. 딱 중간 정도였다고 한국이. 네? 경제 수준이.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빈국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제 박정희 찬양까지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 대열에 올린 건요. IMF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다 뭐라 그랬습니까? 6.25 이후의 최대의 국난이라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 국난을 극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이지. 어떻게 새마을운동이 그걸 극복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극과 극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신의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직접 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해 주셨다. 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모친께서 위중한 상황임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대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 책임감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끝까지 갔죠. 완전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는 자기 부정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줬죠. 붙이고 있죠. 그죠? 왜? 새마을기 내렸던 사람이 새마을운동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핵심적인 인물들, 그죠? 딱 왔는데 거기가 손을 잡고 너무 좋아하잖아. 나 이제 여러분하고 한편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아예 양정철하고 친하다는 걸 음수로 과시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보이거든요. 양정철은 가만히 있는데 막 껴안고 일하잖아. 그래서 드디어 감격적인 국무회의 첫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최고 존엄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이때 참석한 사람이 서울시장 하는 박원순, 그 다음에 인천시장 하는 박남춘,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이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딴 사람은 뭐 별 감동한 것 같지를 않은데 이재명은 혼자 감동을 했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정책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자기를 비판하는 지지자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내부 갈등을 일으키니 그 자해 행위니 말이야. 인신공격이에요, 이거. 완전 인격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국민의 모습 맞아요? 주권자의 친구 맞아요? 주권사의 대표 맞아요? 근데 문재인한테는 찬양과 아양을 동시에 보냅니다. 뿅뿅뿅뿅 막 하면서. 그 새마을운동 동행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니까 완전 뿅까뿔했어요. 이 사람이 주권자의 모습일까? 문재인이 꼬붕일까? 판단은 각자 하십시오. 자,
이 사람이 이재명이 최고의 대깨문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봐왔죠. 자기가 오히려 결사적으로 거기 들어갔죠. 들어오지 마라 한데, 주 밟는데, 차는데. 이 사람은 극과 극의 사실은 최고의 편파주의다. 이재명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 공정성 아니에요. 그죠? 공정사회, 공정성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극단적인 편파주의예요. 그래서 진은혜, 구주리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구속하라. 그 다음에 이 수갑 채인 거 보고 싶다.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거 선창한 사람이죠. 그런데 뜨는 해, 신주류에 대해서는, 노통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온갖 날조 음해를 해도 모든 모독을 감내합니다. 참습니다. 그죠? 참을성 하나 대단해요. 그래서 점이 없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죠. 이 과정에서 저항은커녕 공개적인 자아 비판까지 했다. 최고 저놈의 사가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합류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정을 받고 소원 성취를 했다. 이재명이 소원 성취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자 킹크랩의 정권에 대한 무한반복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노통교 사람이 되면서 노통교 원팀이 되고, 그래가지고 패거리로서의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패거리 일원으로서의 행동. 노무현 참배하고 그런 건 다 알린 거고, 노통교 문파 원팀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끝없이 강조하면서 문파 범죄자들을 옹호하죠. 그렇죠. 김경수하고 조국을 옹호하죠. 그 다음에 여건이 될 때마다 김어준, 유시민, 양정철, 김경수 등과 어울려가지고 진영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놀이. 우리 한 진영이다. 우리는 한 패거리야. 그러나 아직 문독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양대 문독계가 있죠. 그죠? 누구? 김어준, 유시민. 그런데 앞으로는 정권이 위급해지면은 이재명에게도 문독계 역할을 요구할 겁니다. 아마.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두고 보입시다. 고맙습니다.